신잡님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학년 2학기 파트 와서 처음으로 배울 단어는요, 통계입니다. 통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부터는 쭉 도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도형에 관한 파트들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히 살펴주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비라는 파트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의 성질 파트를 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크게 도형 파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도형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통계 1학년 2학기 때 통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학년 2학기 때 통계 분명히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어떤 자료들이 있었어. 얘를 좀 정리를 하자. 그 중에 줄기와 이끌림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도수, 분포, 표로 정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고요. 이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여러 즉 전체 도수들이 다를 때 그 집단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 도수다라는 걸 배웠었고 그 상대 도수의 그래프에 관한 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요. 평균이라는 것, 즉 도수, 분포, 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잊어버렸어 라는 친구들은 챙기고 오셔야지만 우리가 이 3학년 때의 통계 파트도 자연스럽게 문제를 잘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어쨌거나 이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통계를 가장 먼저 즉 처음 시도를 한 사람이 나이팅게일, 백예천사,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이 간호사일 때, 즉, 뭐 이렇게 사망률, 군인들이 왜 이렇게 사망을 많이 하는지 그런 사망률을 조사하다가 위생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 통계를 통해서 위생 관리를 잘해서 사망률을 낮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런 시도를 이제 하면서 통계가 시작이 되었고, 이어서 우리는 뭐 마케팅에서도 통계가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국가적인 어떤 정책을 정할 때도 통계라는 것, 즉 어떤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그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아주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 대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홍수가 났어. 그런 것도 미리 통계청에서 다 우리 날씨들도 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죠? 통계를 내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거. 선수들도 우리 운동선수들도 이런 통계치 자기의 이 어떤 실력이나 경험치들을 다 기록을 해두가지고 그 기록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훈련들의 강도들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통계 파트는 굉장히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필요로만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3학년 때의 통계들이 또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3학년 때 특히나 2학기 부분의 통계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완전 달라. 뭐냐면 첫 번째는 대표값입니다. 어떤 자료들이 있었어. 내가 이 중에 대표하는 값을 선정할게. 그 중에 정말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해온 평균 아시죠? 그 평균 예를 드시면 되고요. 평균과 함께 이제 중앙값이라는 것과 최빈값을 연결하면서 대표값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삼포도라는 걸 좀 배워볼게. 삼포도라는 것은 포도 생각하면 안 돼. 삼포도는 뭐냐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분산이라는 녀석이 있고 표준편차라는 녀석이 있다라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큰 틀은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런 거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매 시간 요 틀 구조를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내가 도대체 어떤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는 항상 개념 부분이 들어갈 때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끝날 때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아셨죠? 매번 보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이 그림이 뭔가 이 이미지 구조가 찰칵 찍힐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앙값이랑 최빈값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값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값이란 무엇인가? 우리만의 또 개념 코칭 4단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항상 바로 개념 들어가지 않고요. 이런 흐름으로 선생님이 같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즉 선생님은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개념이나 모든 공부, 특히나 수학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요 책으로 배우고 있는 요 단계들을 맞춰가시면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시면 서술형 대비, 내신 대비 따로 할 필요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보자.
다짐이와 탄탄이가 주인공이거든요. 자, 다짐아, 너희 조 단체 줄넘기 잘했어. 당연하지. 우리 조는 37개 성공했어. 우리 조는 28개 했는데 다른 조는 몇 개 했는지 알아? 자, 10개, 27, 즉 10, 27, 15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했다고 들었어. 그래, 1등하고 꼴등은 어느 조인지 알겠는데 그럼 중간을 한 조는 어느 조이지? 글쎄 라고 했습니다. 중간을 한 조를 궁금해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이게 만화 읽는 건 여러분들 금방 하잖아. 그치? 그래서 만화 쭉 읽어보시고 공부하실 때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단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문제를 접하실 때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마지막에 뭘 물었습니까? 단체 줄넘기에서 중간 등수를 한 조를 구하려고 한다라는 게 묻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되지, 뭘 생각해야 되지라는 단계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5개의 조의 단체 줄넘기 기록을 순서대로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전략이 여러분들이 세워졌으면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자, 해결, 즉 적용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위의 대화에서 단체 줄넘기를 적게 성공한 조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요. 10, 15, 27, 28, 37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가운데 위치한 값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값 몇을 체크하시면 돼요? 27을 체크하면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27개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이때 자료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값, 그런 대표값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중앙값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연결할 수 있어요. 즉 얘가 지금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을 체크한 것이 중앙값이었고 어쨌거나 자료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큰 흐름은 대표값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사실상 대표값은 하나가 아니에요. 뭘 정하든 그 어떤 자료들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정할 수 있고요. 제일 많이 쓰였던 것이 평균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값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특히나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대표값은 크게 3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표값의 가장 첫 번째 배우는 요소는 자, 평균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 평균이 이제 우리가 항상 했던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한번 평균 구하는 식은 나타내지 않았지만 뭐였습니까? 별량들의 모든 총합에다가 별량의 개수만큼을 나누는 것이 평균이었죠. 쉽게 국영수사과 점수를 체크를 하고 싶어 평균을 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점수들을 다 더하고 몇 개 더했어요? 5개의 점수를 더했죠? 5로 나눴을 때 그 값을 평균으로 나타냈습니다. 그죠? 근데 얘의 단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점수가 1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나왔어. 근데 갑자기 100점이 나왔어. 그럼 사실상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서 내 평균이 확 올라가겠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 90점,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10점짜리 점수가 하나 나왔어. 그럼 이거 평균 구할 때 이 10점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뭔가에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앙값이 나온 거예요. 중앙값은 말 그대로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위치상의 중앙에 있는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써놓고는 가운데 있는 거 찾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크기 순으로 되어 있는지를 표시한 다음에 그때 가운데 있는 값 체크하면 돼. 근데 사실상 한 5개, 3개 이렇게 있으면 뭐 중앙값 찾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자료들이 10개, 15개, 20개, 35개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치자. 그럼 그거 다 써가지고 양쪽부터 지워가지고 가운데 찾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요령을 체크하자. 우리가 이 자료의 개수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쉬운 것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 자, 이제 5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때 순서대로 내가 나열을 한 거고요. 그때 중앙값은 몇 번째가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얘 3인데요, 선생님. 그죠?
짝짝짝짝 지워서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쉬운 예로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몇 개 있어? 5개 있죠. 홀수계 있지. 그러면 홀수계 있을 때의 세 번째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에서 3이 나오려면 1을 더해서, 그치? 1을 더해서 2를 나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접할 때 공식으로 자, 홀수계가 있으면 n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1에다가 2를 나눠가지고 그 번째를 체크하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잘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더 쉽게 예를 들면 너희들 스스로도 그 뭔가 공식들을 떠올리려면 쉬운 예를 들어서 떠올려 주세요. 5개 있는데 3개가 어떻게 나왔지? 세 번째 어떻게 나왔지? 하나 더해서 6에서 2를 나누면 되겠구나. 그치? 홀수계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을 더 더해서 그 수에 1을 더해서 2를 나누시면 그 번째가 중앙값입니다. 아셨죠? 몇 번째인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러면 짝수기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볼까요? 자, 1이 있고요. 뭐 할까? 짝수기 할 때 2가 있고요. 뭐 4가 있고요. 6이 있고요. 8. 자, 이것도 크게 순으로 내가 나열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짝수계가 있을 때는 곤란해. 왜냐하면 가운데 뭐지? 뭡니까? 그때는 얘들아 여기는 요 값에 뭘 체크하면 돼? 또다시 평균을 체크하시는 거야. 평균 체크한다는 거는 정말 가운데 가. 그치? 그럼 얘도 이제 사실은 직관적으로 얘는 몇이라고 5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짝수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몇 번째? 4에서 2를 나누면 두 번째, 세 번째에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평균 구하는 거니까 4랑 6을 더하고 2를 나눠가지고 몇이 되었습니까? 5가 되었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점검하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중앙값은 무조건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나타낸다라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체크했던 사항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어서 이제 다음 단원, 즉 다음 개념은 또 최빈값이라는 대표값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할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개념 스마트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5개의 햄버거 열량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래요. 자, 382, 385, 390, 397, 648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가게에서 파는 햄버거 열량의 대표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햄버거 열량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평균을 싹 다 더하는 거죠. 그랬더니 2202가 나왔고 5를 나눴습니다. 440.4kcal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보다 매우 큰 값인 648. 얘가 있으니까 우리가 평균은 대표값으로 적당하지 않다. 반면에 크기 순을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값 390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럼 이때의 중앙값은 대표값으로 적당하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 스마트 부분, 평균 그리고 중앙값, 이 중앙값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어떨 때 얘가 더 유리한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